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동사리 프로그래머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 if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if문이 무엇일까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f문은요, 이 파이썬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모든 언어의 이 true와 false, 이런 것을 이제, 존재할 때, 이제 if문이나 for문이 반드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f문이랑 for문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두 개만으로 거의 모든 걸 작업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if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 if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if문은요.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만 영역 내의 문장들을 실행시키고 false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실행시키지 않는 그런 것을 if문이라고 할게요. 이 정의는요. 여기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if만 국한이 되는 거예요. if만 갖고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if만이 아니라 딴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 두 개가 더 있죠. else if와 else가 존재하는데 이 else if는 이걸 else if 원래 C 언어나 그런 언어에서 else if로 써요. 근데 파이썬에는 elif라고 써 있어요. 그냥 elif라고 쉽게 부를게요. 여러분도 헷갈리잖아요. else if라고 부르면. 네, 그러니까 elif라고 부를게요. 자, if는 무엇이냐면요. 그 조건식 내 그 문장들이 그 참인 경우에는요. 참인 경우에는 영역 내의 문장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if 써주시고 조건식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연산자들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뭐 그러면 그런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콜론 이런 콜론을 붙여 주시고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알아서 4칸 그리고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로 예를 들면 4칸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쓰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문장을 이쪽에 작성을 해주시면 그럼 만약에 if 안에 있는 이 조건식이 참 true가 될 경우에는 실행이 될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실행이 될 문장. 만약에 이 조건식이 틀렸다. 그럼 얘는 실행할 문장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통과해서 밑에 문장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else if, eli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lif에서 이 elif는요, 네, 네, 조건식이 만약에 틀려서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될 때, 근데 얘네랑 연관 짓고 싶기는 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면 또, 이거는 어때? 라면서, 이거는 어때?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어때? 이거는 어때? 이거는 어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죠? 그거와 똑같이, if는 여러 번 물론 반복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묶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거는 어때? 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이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 주실 텐데 이거 헷갈려요. 사실 그렇게 외우면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어때? 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조건식. 자, 이 조건식은 어때? 이 조건식은 어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만약 이걸 조건식을 넣어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건식이 참이 아니라면 그 밑에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라면 이 실행할 문장을 실행시키고 끝나요. 그때 if와 if 이렇게 쓰는 것과 if와 elif의 차이가 나옵니다. 만약에 얘가 조건식이 참이라면 elif는 동작하지 않거든요. 참이라면 이 실행할 문장 1, 2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대신 그거와 다르게 이 elif를 쓰면 elif를 쓸 때 이 1, 2 쓰고 elif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elif가 아니라 여기 if를 써준다고 치면 if 두 개 있으니까 얘를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 똑같이 얘도 if문을 한 번 더 또 거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elif를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if가
if와 elif와 또 이번에 else를 써줄 텐데 else랑 이 중에 한 개만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f, elif, else로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코딩하면서 같이 알아보면 좀 쉬울 거예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좋겠고요. else는 elif와도 살짝 연관 지어볼 수 있는데 else는 elif와는 다르게 else if와 다르게 얘 혼자는 무조건 이 앞에 중요한 게 뭐냐면 if는 콜론이 있고 else if도 콜론이 있는데 elif는 콜론 앞에 조건식이 없어요. 두 개는 조건식이 있는데 근데 elif는 콜론만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거짓일 경우만 else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모든 조건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두 개를 한번 차이를 살펴볼게요. elif 같은 경우는 조건식, 이 앞에 것이 틀렸을 때 얘가 실행이 되긴 하는데 얘가 100% 실행되진 않아요. 오른쪽에 조건식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식이 만약에 틀리다면 elif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이 실행할 문장을 통과하지 않고요. 근데 else인 경우에는 여기 조건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이 돼요. 그래서 if와 else가 있으면 else는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else if 끼어있는 else if와 앞에 처음 시작문을 시작해줬던 if가 만약에 앞에 있는 게 다 틀렸을 땐 무조건 else를 실행시켜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쓸 수 있나? 아무튼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잘 쓰지 않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되냐? 코딩을 해봐야 된다. 자, 제가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IDLE를 열어줍니다. 아,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편해요. 왜냐면요,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업 교실줄에 띄워놨잖아요. 자, 이렇게 IDLE를 예를 들어서 IDLE라고 쳤어.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켰잖아요. 키면 작업 표시줄에 이건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클릭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얘를 꺼도 얘가 여기 고정돼 있어요. 만약에 물론 이걸 너무 애용하셔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만약에 이거를 진짜 교양이나 그런 시간에 껐다 켰을 때 금방 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바탕화면에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걸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뭐 여기 보시면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쓰실 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파일 누르시고 자, 왼쪽 클릭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new 파일 왼쪽 클릭. 자, 그리고 나오셨죠? 아, 나왔죠? 자, 그래서 파일 save as 클릭. 자, 그래서 바탕화면, 전 바탕화면이에요. 여러분은 웬만하면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여러분이 작업할 문서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아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이게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류 생겨도 딱히 문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바탕화면 작업하는데 여러분은 뭐 교양이면 시험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혹시 몰라서 일단 해봐야 되니까 하거나 했는데 막 만들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아니, 만들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 C나 D에 그 넣어두도록 하세요. 저는 바탕화면에 귀찮아서 넣어놓을게요. 자, if py 이렇게 뒤에 py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뜨죠? 자, 바탕화면에 이게 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부터 자, 여러분 우리 연산 기억나시나요? 네. 연산 때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여기 and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용해서 만약에 true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더하기가 있죠? 자, 제가 변수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아직 변수 안 들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변수는 뭔지 아신다는 개념 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A라는 변수에 1을 먼저 넣어줄게요. B라는 변수에 2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셔야 돼요. 변수 강의 다시 보시고요. 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연산자, 관계를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자, if문 이제부터 써볼 거예요. if a는 a는 b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if a가 b일 때는 a와 b는 같다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프린트를 해줘야 되면 좋겠죠? 앞에 프린트 써주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들여쓰기 중요하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했죠. 계속 들여쓰기 돼 있어요. 자 같다 해주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떤 것이 실행이 될지. 아무것도 실행 안 되죠. 자 보세요. 분명 나는 프린트를 했는데 if문이 작동을 안 한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얘를 두 개를 맞춰줘 볼게요. 자, 그러면 elif를 이때 써주는 거예요. elif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런 코드를 한번 짜줘볼게요. 얘를 5 정도로 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elif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같지 않다면 5가 1보다 큰지 작은지 B가 A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elif A가 같지 않았으니까 A가 B보다 크면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큰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중첩이 가능하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가능하면 A가 B보다 크면 for문은 설명해 드려야겠구나. 이러면 그냥 elif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for문이 있어야 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프린트를 해서 elif 위에 조건식을 뭘로 넣었냐면 A가 B보다 클 때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프린트 A가 B보다 큽니다 를 출력시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일반적으로 elif를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냐면 이걸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elif else 점점하고 프린트 A가 B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A가 B보다 작습니다. 얘 else 실행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 else가 실행은 저는 else는 주로 어디다 쓰냐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자 else는 밑으로 내려놓고 else if를 한 번 더 써줘요. else if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식을 A, B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최대의 가능성이잖아요. 이걸 써주고
프린트 프린 프린트 a a a a a a가 b보다 작습니다.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써줬는데, 자, 이 세 개는 문제가 없지만, 근데 만약에 이 세 개가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것까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거의 오류를 잡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요. 코드상의 오류, 논리적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만약에 else를 안 써주고 여기다가 else를 넣었을 경우에는 제가 전체적인 코드 논리상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elif를 써주고 그리고 논리상의 오류가 존재할 때만 else를 작동하게 해준다면 그러면 else가 오류를 잡아주는 큰 역할을 해주겠죠. 자, 그래도 똑같이 실행을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위에 오류가 없기 때문이죠. 자, 한번 런을 돌려볼게요. A가 B보다 작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이 실행이 됐죠? 네,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if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for문에 들어가서 if와 같이 함께 사용하면서 for문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for문을 좀 if와 같이 제대로 이제 버무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조금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댓글에 아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